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아진은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왔다. 시계는 이미 8시를 넘겼고 친구들의 생일 파티가 한창일 시간이었다. 아은의 생일,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이름. 아진은 우산도 없이 거리를 달렸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아은의 집이 있는 한옥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은의 집은 전통 한옥이 모여있는 골목 끝에 있었다. 문득 아진은 지난 여름을 떠올렸다. 그때 아은과 함께 이 골목을 걸으며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오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 아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진아,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보이네. 그 말 한마디에 아진의 세계가 뒤집혔다. 친구 이상의 감정.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환경에서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미친 짓이었다. 파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한옥 마당에 모인 친구들,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소주병이 부딪히는 소리. 아진은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칫했다. 지금 들어가면, 아은의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하지?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진을 바라보았다. 아진아, 왔구나. 비 맞고 온 모양이네. 들어와, 들어와. 아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아은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늦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축하하자고 말할게. 아은이 오늘 제일 기다리던 사람이 너잖아. 그 말에 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은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따뜻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하며 가족을 챙기는 그분. 한국의 전통 가족상을 상징하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진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파티의 열기가 느껴졌다. 친구들이 아진 왔어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아은은 케이크 앞에 서서 촛불을 불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가 촛불 불빛에 반짝였다. 아은은 아진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다. 얘야,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아은의 목소리는 장난기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스며 있었다. 아진은 그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감정,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파티는 한옥 마당에서 이어졌다. 친구들은 소주를 돌리고 한국 드라마 OST를 따라 부르며 춤을 췄다. 아진과 아은은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회사 어때? 또 야근? 아은이 물었다. 아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의 일상을 털어놓았다. 피곤해 죽겠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티는 것 같아. 그 말에 아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 서울의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우정은 변했다. 아은의 시선이 아진을 향할 때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갑자기 아은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아은아, 케이크 자를 때 됐어. 아진이도 같이 해. 어머니의 미소는 밝았지만 아진은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꼈다. 아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 어머니는 한복 가게 주인. 그들은 딸이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아진 같은 평범한 직장 여자는 친구로만 머물러야 했다. 케이크를 자르며 아은이 속삭였다. 아진아, 나한테 소원 빌어줄래? 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야. 그 순간 친구 한 명이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아은이 소원, 아진이랑 영원히 친구. 웃음이 터졌지만 아진의 가슴은 아팠다. 친구, 그게 다일까?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다.
아진은 마지막으로 남아 아은을 도왔다. 한옥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진아, 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은의 손이 아진의 손을 스쳤다. 그 접촉에 아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서 그래. 말실수였다. 아은이 멈칫했다. 나도. 너 좋아해.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진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늦었네. 나 갈게.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치고 달이 떴다. 아진은 골목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감정은 죄야? 한국에서 우리는 불가능해.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핸드폰에 아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고마워. 너 없인 안 돼. 아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결심했다. 이 감정을 직면해야 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진은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눈을 뜨자 아은이 곁에 앉아 있었다. 아진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은의 눈은 붉었다. 아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하지만 너한테 기대고 싶었어.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바쁜 사람들. 그 안에서 둘의 감정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아은은 아진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아파트.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는 전형적인 공간, IKA 가구, 벽에 붙은 K-팝 포스터.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진아, 나 너에 대한 감정이 이상해. 아은이 먼저 털어놓았다. 친구 이상이야. 하지만 무서워. 우리 가족, 사회. 어떻게 봐? 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숨기다 죽을 순 없어. 그날 둘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한옥 마당의 촛불처럼 따뜻한 순간.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은의 어머니가 아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진아, 아은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아은애가. 이상한 소문 들었어. 아진의 세계가 무너졌다. 누군가 봤던 걸까? 친구들 중 한 명. 충격 속에 아진은 아은에게 말했다. 우리 조심해야 해.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아진과 아은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야경을 보며 손을 잡았다. 여기서 보면 세상이 우리만의 것 같아. 아은이 속삭였다. 아진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 우리만의 한국. 하지만 그 무리는 여전히 비밀스러웠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지하철에서 손을 스치기만 해도 주변의 눈초리가 느껴졌다. 아진의 직장은 강남의 대형 광고 에이전시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아은을 생각하며 하루를 버텼다. 동료들은 아진아, 남자친구 없어? 소개시켜줄까? 하며 장난쳤다. 아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안 만났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픔이 쌓였다. 아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환자들이 결혼은 언제, 물을 때마다 고려라고 거짓말했다. 한 번은 둘이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 우연히 아은의 사촌을 만났다. 아은아, 이쪽 분 누구세요? 사촌의 눈이 의심스럽게 빛났다. 아은은 황급히 대학 친구야 라고 둘러댔다. 집에 돌아온 아은은 울었다. 아진아, 나 이제 지쳐. 왜 우리 사랑이 이렇게 숨겨야 해? 아진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곧 변할 거야. LGBT 커뮤니티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 서울 퀴어 퍼레이드 봤어? 수천 명이 행진했어. 둘은 그 주말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종로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K-팝 댄서들이 춤을 추며 자유를 외쳤다. 아진과 아은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 미래야.
아은이 말했다. 하지만 파레이드 후 아은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뉴스 봤어? 그런 사람들. 아은아, 너 아니겠지? 아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아은은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를 끓여주며 물었다. 아은아,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니? 아은은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다. 아빠, 나 아진이를 사랑해요. 친구가 아니라 위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은아, 아빠는 내 행복을 바래? 하지만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한국에서 가족의 명예가. 아은은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아진은 분노했다. 왜 가족이 우리를 막아? 사랑은 범죄가 아니잖아. 둘은 한옥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따뜻한 유자차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진아, 나랑 같이 살면 어떨까? 작은 시골 마을로 가서 아은의 제안에 아진은 고개를 저었다. 서울을 떠날 수 없어. 내 꿈이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노력해보자. 그 노력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아진의 생일이 다가왔다. 아은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만 모인 작은 모임. 하지만 한 친구, 지은이가 술에 취해 소리쳤다. 야, 너희 둘이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파레이드에서 봤어.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진은 창백해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웃기지 마. 가족한테 말하면 끝장이야. 파티는 엉망이 됐다. 아은은 아진을 데리고 나왔다. 골목에서 울며 안아주었다. 미안해, 아진아. 내 탓이야. 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세상의 탓. 그날 밤, 아진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한국의 봄처럼 꽃은 피지만 가시도 있다.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났다. 아은의 아버지가 아진을 불렀다. 한옥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아진아, 아은이가 내게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아. 아빠는 내 감정을 이해해.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왜 충격적인 고백. 아버지는 과거의 동성 친구를 사랑했지만 사회의 압력으로 포기했다고 털어놓았다. 너희를 지켜줄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가자. 아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 감사해요. 이 비밀스러운 지지는 둘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시련으로 변했다. 지은이가 소문을 퍼뜨린 탓에 아은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업무에 집중 못하냐 물었다. 아은은 울며 사표를 냈다. 아진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같이 해보자. 둘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오름 언덕.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우리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야. 아은이 웃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더 큰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에서의 짧은 휴식은 꿈 같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현실은 잔인했다. 아은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이력서에 기상한 소문이 붙은 탓이었다. 한국의 취업시장은 냉정했다. 연줄과 명예가 모든 걸 결정짓는 곳. 오아진은 그녀를 위해 디자인 프리랜서를 소개했지만 아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나 무능력한 것 같아. 너한테 짐이야? 아진은 단호히 말했다. 짐. 너는 내 빚이야. 둘이 함께 사는 걸 고려했다. 하지만 아은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아은아, 그런 생활은 안 돼. 이혼한 사람들처럼 욕먹을 거야. 어머니의 말은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상징했다. 가족의 기대, 결혼과 출산의 압박. 아은은 괴로워했다. 그러던 중 아진의 과거가 드러났다. 대학 시절 아진은 짧은 연애를 했었다.
그 상대가 갑자기 연락해왔다. 아진아, 나 아직도 너 생각해. 다시 만나자. 메시지를 본 아은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누구야? 왜 이제 와서? 아진은 설명했다. 끝난 일이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아은의 불신이 싹 텄다. 한국에서 우리는 이미 위험해. 배신당하면 어쩌려고? 이 작은 오해는 점점 커졌다. 아은은 혼자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아진은 혼자 한옥 거리를 걸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왜 사랑은 이렇게 복잡할까? K-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이 아니야. 그녀는 아은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인내가 필요해. 한국의 사랑은 느리게 피어나. 아은과 화해한 후 둘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결혼식 꿈꿔봤어? 아은이 물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합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한복을 입고 마당에서 서약하는 장면을 그렸다. 예쁠 거야. 김치와 비빔밥으로 축하 파티,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진짜 충돌은 가족 모임에서 터졌다. 설날, 아은의 집에서 친척들이 모여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 아은이, 남자친구는 물었다. 아은이 아직 이하자, 사촌 지은이가 비아냥거렸다. 친구 아진이랑 붙어 다니던데? 이상하지 않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아은은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맞아요. 저 아진이를 사랑해요. 충격적인 고백. 친척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미쳤어. 한국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버지가 나서서 말했다. 모두 그만. 아은이의 선택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진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문 앞에서 아은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그날 밤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어머니는 가족의 치욕기라며 아은을 쫓아냈다. 아은은 아진의 집으로 피신했다. 작은 원룸에서 둘이 서로를 꼭 안고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 아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진은 함께 이겨내자. 사랑이 우리를 지킬 거야.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다. 아은의 어머니. 눈이 부은 채로. 아은아, 엄마. 잘못했어. 뉴스에서 봤어. 서울에 LGBT 센터가 있대. 같이 가보자. 어머니의 변화는 컸다. 한국의 세대 교체, 젊은 세대의 영향으로 보수적인 부모들도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건이 있어? 비밀스럽게 살아. 결혼은 포기해. 아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희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갈등이 깊어졌다. 아진은 중재했다. 천천히 가요. 한국의 봄은 늦지만 확실히 피어나요. 그 후 둘은 LGBT 지원 그룹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저도 가족과 싸웠어요. 하지만 포기 안 했죠. 누군가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 아진과 아은은 손을 잡고 다짐했다. 우리 이야기 언젠가 책으로 내자. 하지만 반전이 또 왔다. 지은이가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너희 응원할게. 반갑지만 이미 상처는 컸다. 아진은 아은에게 말했다. 인간관계는 복잡해. 하지만 내가 있으니 괜찮아.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둘이 산책했다. 아진아, 나랑 평생 함께할래? 아은의 고백. 아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진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진의 회사 생활이 악몽이 됐다. 동료들의 속삭임, 상사의 차가운 시선. 아진 씨,
개인사 때문에 프로젝트 망치면 안 돼. 한국의 직장 문화는 집단주의였다. 개인의 자유보다 팀의 조화를 중시했다. 아즈는 과로로 다시 쓰러질 뻔했다. 퇴근 후 아은이 기다리는 카페로 갔다. 오늘도 힘들었어. 아은의 손이 아진의 손을 감쌌다. 둘은 더 단단해졌다. 주말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푸른 물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우리 집 지을까? 한옥 스타일로 바진의 상상에 아은이 웃었다. 좋아. 마당에 벚나무 심고 그런 대화가 둘을 지탱했다. 하지만 최대의 위기는 아은의 아버지로부터 왔다.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아은아, 아빠. 후회돼. 젊었을 때 사랑 포기한 게 아버지의 고백은 더 깊었다. 그는 젊은 시절 동성 연인을 잃은 아픔을 털어놓았다. 사회의 편견으로 자살한 그 연인? 너희는 아빠처럼 되지 말싸워. 아버지의 말은 둘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발은 여전했다. 그런 사랑은 불행만 가져와. 한국에서 성공한 레즈비언. 본 적 없어. 어머니의 두려움은 이해할 만했다. 그녀의 세대는 전통에 얽매여 살았다. 아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만났다. 한복 가게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 아은이는 당신 딸이에요. 행복한 아은이를 봐주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하지만 무서워. 그 대화는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변화의 시작.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아진과 아은은 인사동에서 한지 공예 워크숍에 참가했다. 손으로 만드는 램프, 그 안에 서로의 이름을 새겼다. 이 램프처럼 우리 빛나자.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이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나 커뮤니티에 들어갔어. 너희처럼 용기 내고 싶어. 지은이의 변화는 반가웠다. 셋은 함께 BBQ 파티를 열었다. 삼겹살 굽는 냄새, 소주 한 잔. 오, 한국의 우정은 이렇게 회복되는 거야. 아진이 웃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환상이었다. 아은의 전 동료가 소문을 회사에 퍼뜨렸다. 아은은 법적 조치를 고려했다. 디파머션, 한국 법으로 싸울 수 있어? 법정 싸움은 스트레스였다. 변호사 상담, 증언 준비. 아진은 곁에서 지켰다. 함께라면 이길 거야의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는 개인 자유를 존중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승리. 하지만 아은의 마음은 상처뿐이었다. 이겼지만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 가을, 단풍이 물든 북한산에서 둘은 등산했다. 정상에서 서울 전경을 보며 포옹했다.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들일 날이 올 거야. 아진의 말.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진의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직접 찾아와. 아진아, 나 진심이야. 아은이랑 헤어져. 아진은 분노했다. 끝났어. 나 아은이만 사랑해. 하지만 그 만남을 아은이 목격했다. 오해가 폭발했다. 또 배신. 왜 나한테 숨겼어? 아은이 울며 떠났다. 아진은 쫓아가며 외쳤다. 믿어줘. 사랑해. 이 반역은 둘의 관계를 흔들었다. 아은은 혼자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한국의 사랑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물러간다. 바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 내 인생이야. 한 달 후, 아은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아진이 기다렸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무서웠어. 화해의 키스. 하지만 이 상처는 남았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 쌓인 서울거리. 아진과 아은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따뜻한 핫초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올해는 특별해. 아은이 말했다.
둘은 결심했다.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자. 아버지의 도움으로 가족 모임을 열었다. 한옥마당에 불을 피우고 모두 모였다. 아은이 말했다. 저희 사랑해주세요. 한국의 일부예요. 어머니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결국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엄마 행복이야의 눈물의 순간. 지은이도 왔다. 축하해. 너희 덕에 나도 변했어.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 여운을 남겼다. 아은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아지는 아은 곁을 지켰다. 아빠가 우리를 축복했어. 아은의 속삭임. 아버지의 일기에서 아은과 아진이 영원히 행복하길 기라는 글을 발견했다. 그건 유언이었다. 장례 후 둘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눈 내리는 산 고마워요. 아버님 아진이 말했다. 한국의 전통 장례, 가족의 슬픔 속에서 사랑은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봄 아진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아은은 LGBT 상담센터에서 일했다. 둘이 함께 사는 작은 집 마당에 벚나무를 심었다. 우리 이야기, 이제 시작이야.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퀴어 퍼레이드에 가족이 함께 섰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 아은의 말처럼. 끝나지 않는 이야기. 두 여인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순환하며 피어난다. 인간적인 결말, 희망 속에 아픔을 안고